이 정도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더는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백화점 쇼핑에 피부관리, 외도까지 서슴지 않던 아내 지아는 능력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나가줄게.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렇게 짐을 싸던 남편. 그 순간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아이 손에 들린 통장 하나, 그걸 빼앗아 본 지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외도까지 서슴지 않던 지아는 몰랐습니다. 도윤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둑했고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만 가늘게 들려왔어요. 한도윤은 부엌 형광등 하나만 켜둔 채 도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란 2개를 깨고 어제 남은 밥을 꺼내고 냉장고 한쪽에 처박혀 있던 시금치를 꺼내 데쳤어요. 손놀림은 조용하고 익숙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시락 통 뚜껑을 닫으며 도윤은 잠깐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의자가 4개였지만 아침마다 쓰이는 건 3개뿐이었어요. 자신과 민준이, 하윤이 것. 나머지 하나는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오늘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자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그 얼굴 위로 희미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도 들어서지 않고 문틈에 서서 바라봤어요. 한 번이라도 먼저 일어나 준 적이 있었던가? 도시락 하나라도 싸준 아침이 있었던가? 금방 떠오르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 방 문을 열었습니다. 7살 민준이와 5살 하윤이가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작은 입술을 오므린 채 고른 숨을 내쉬면서 도윤은 흘러내린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들 턱 밑까지 덮어주다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입고 있는 잠옷 소매가 손목 위로 한참 올라와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사준 것이었는데 어느새 팔이 그만큼 자란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것도 다르지 않았어요. 목 부분이 늘어나고 색이 바랜 내복. 언제 새로 사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하윤이 소매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두 아이의 숨소리가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려다 도윤의 눈이 신발장 아래쪽에서 멈췄어요. 나란히 놓인 아이들 운동화였습니다. 민준이 것은 흰 밑창이 까맣게 때가 탄 채 앞코 부분이 벌어져 있었고 하윤이 것은 찍찍이 한쪽이 뜯겨나간 채 옆면이 흙으로 얼룩진 채 굳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민준이 신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내려놨어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두었던 것인지 퇴근길에 본드라도 사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신발도 새로 사줘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넥타이를 고쳐매고 도시락 가방을 들었어요. 안방 쪽을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당겼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 하나만 남기고 문이 닫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문구점에 들러 운동화 본드를 샀어요. 1,200원짜리였습니다.
계산하면서 지갑 속 지폐를 꺼내는데 지갑 안이 생각보다 얇았어요. 이번 달도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도윤은 잠깐 지갑을 내려다봤다가 그냥 계산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준이 신발을 꺼내 본드를 발랐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벌어진 부분을 꾹꾹 눌러붙이는데 민준이가 옆에서 아빠 냄새 나하며 코를 막았어요. 도윤이 잠깐만 참아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내 신발 뜯어졌던데 하나 사줘. 도윤이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거창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 운동화 하나였습니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다가 손을 멈추고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대답까지 두어 박자가 걸렸어요. 알았어. 근데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그렇잖아. 남자가 돈을 넉넉히 벌어오면 애들이 그런 신발 신고 다녀?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냥 돌아섰어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저녁 식탁 위에는 배달 치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장 박스 옆에 카드 영수증이 한 장 놓여 있었는데 지아가 그것을 슬쩍 도윤 쪽으로 밀어놨어요. 당신 카드로 긁었어. 내 카드 한도가 좀 남지 않아서. 도윤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놨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민준이 접시에 닭다리를 하나 올려줬어요. 하윤이가 나도 하며 손을 뻗었고 도윤은 하윤이 앞에도 하나를 올려줬습니다. 지아는 자기 접시에 먹을 것을 담으면서 핸드폰 화면을 흘끔거렸어요. 도윤이 그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보였어요. 아빠, 오늘 달리기 했어. 민준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 몇 등 했어? 도윤이 받았어요. 3등.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고 하윤이가 옆에서 나는 4등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유치원에 달리기가 있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하윤이도 잘했네 하며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지아는 그 대화에 낀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건 도윤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잠들기 전에 꼭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버릇이 있었어요. 도윤의 팔 사이로 파고들어 코를 박고 숨을 고르더니 금세 잠들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림책을 한 권 읽어주는 도중에 눈이 감겼어요. 도윤은 책을 덮고 두 아이 이불을 한 번씩 더 올려줬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면서 잠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두 아이의 숨소리만 고르게 들렸습니다. 서재 불을 켰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서류 오른쪽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직함 하나가 잠깐 눈에 걸렸습니다. 대표이사 한도윤. 도윤이 서류를 덮었어요. 복도 쪽에서 지아의 웃음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렸어요. 도윤은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서재 불이 꺼졌어요. 도윤이 아이들 방 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다가 돌아섰습니다. 좁은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조용했어요.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밤이었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새벽에 혼자 도시락을 싸고 혼자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아침이 반복됐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안방 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게 이 집의 아침이었어요. 도윤이 출근한 뒤 집안에 움직임이 생기는 건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서랍장 앞에 앉아 기초 화장품을 하나씩 두드려 발랐어요.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가정부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유치원과 학교로 떠난 뒤였으니까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지아의 하루는 그렇게 느긋하게 시작됐습니다. 오전 11시쯤이면 어김없이 외출 준비가 시작됐어요. 옷방 문을 열면 옷걸이마다 옷들이 빼곡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도 한 번 손이 안 닿는 옷들도 있었어요. 지아는 그 사이에서 한참을 고르다가 얼마 전 백화점에서 사온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그가 아직 달려 있었어요.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백화점 3층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소파, 유리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쇼핑백 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어요. 라운지 안은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얇은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어머, 진짜? 거기 남편이 차를 바꿨다고? 수입차로? 우리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뭐. 웃음 섞인 목소리가 가볍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말인지 지아는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같은 시각 도윤은 좁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찬밥에 시금치나물, 계란 1개. 전자레인지에 데웠지만 가운데는 아직 차가웠어요. 도윤은 그냥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직장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 집어들어 훑어 내려가는데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백화점 68만 원. 그 아래로 피부관리실 12만 원, 꽃집 3만 원이 이어졌어요. 이번 달 생활비로 준 돈이 얼마였는지 도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그것을 훌쩍 넘어 있었어요. 이거 좀 얘기해도 될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리모컨 소리를 낮추며 도윤을 돌아봤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산 거야. 내가 고작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 사? 목소리에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게 아니라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라고 말하자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편이 벌어다 줘야지. 내가 왜 아껴? 내가 뭘 그렇게 펑펑 쓴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방문 사이로 민준이가 슬쩍 얼굴을 내밀었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아는 보지 못했어요.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세서를 접어 서랍 안에 넣고 아이들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재에서 불을 끄고 나오는데 안방 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가볍고 들뜬, 낮에 자신에게 날을 세우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어요. 도윤이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더니 지아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내다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았어요. 찰칵 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서서 잠깐 그 문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아이들 방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윤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뭉툭한 크레파스로 그린 4사람.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진 사람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 도윤은 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그림 한쪽 모서리를 살짝 다독였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듯이. 그러고는 불을 껐습니다.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도윤이 아이들과 거실에 앉아 블록을 맞추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아빠, 이거 여기 아니야? 하며 조각을 들이밀었고 하윤이는 그 옆에서 자기가 쌓은 탑이 무너질 때마다 까르르 웃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오전이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그때였어요. 지아가 안방에서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장모였습니다. 짙은 자주색 정장에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예고는 없었습니다. 장모는 원래 그랬어요. 예고 없이 왔다가 할 말만 하고 갔습니다. 이 집 아직도 이래? 들어서자마자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훑어보는 눈빛이 마치 빈집을 점검하는 사람 같았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모는 그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 지하 쪽으로 먼저 걸어갔어요. 도윤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블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지아가 간단히 차렸어요. 식탁에 국과 반찬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장모는 수저를 들기 전에 식탁을 한번 둘러봤어요.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드세요 하며 국그릇을 앞으로 밀어드렸지만 장모는 별 반응 없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내 친구 딸은 사위가 강남에 아파트 샀다더라. 뜬금없이 나온 말이었지만 식탁 분위기는 이미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지아는 밥을 먹다 말고 잠깐 도윤 쪽을 흘끔 봤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떴습니다. 거기는 결혼 3년 만에 평수도 넓혔다던데. 장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굳이 짚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씹고 삼키고 또 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들이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장모가 도윤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정면이었습니다. 자네 애들 학원비가 요즘 얼마인 줄은 아나? 그 정도 벌어서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키겠나?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짧고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장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다야? 세상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줄 알아? 지아는 그 말에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옅은 표정 하나가 스쳤어요. 동조인지 외면인지 알 수 없는 그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도윤은 그걸 봤어요.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깐 덧붙였습니다. 지아야, 엄마 말이 틀렸냐?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가정도 지키는 거지. 지아가 엄마 그만해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제지였습니다. 장모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 앞 복도에서 도윤은 장모가 지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걸 봤어요.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 장모가 지아 귀에 대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말만큼은 또렷했어요. 사위한테는 말하지 마. 도윤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윤이 거기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돌아섰어요. 소리 없이. 장모가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지아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표정은 가벼웠습니다. 미안하다거나 민망하다거나 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엄마 말 틀린 말 없잖아. 서운해하지 마.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졌습니다. 도윤이 뭔가를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지아는 이미 핸드폰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말을 던져놓고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방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와 하윤이가 침대 위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하윤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아빠, 이거 봐봐. 하며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강아지를 그린 것 같았는데 다리가 6개였어요. 도윤이 우리 하윤이 강아지는 다리가 6개네 하자. 하윤이가 빨리 달리려고 하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도윤은 서재에 앉아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한동안 그것을 손 안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첫 장을 넘기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볼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작게 울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복도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다가 깬 건지 하윤이가 민준이를 깨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도윤은 볼펜을 멈췄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잠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재 불이 꺼졌어요. 다음 날 아침도 도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수첩에 뭔가를 적었던 손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락을 쌌어요. 계란을 부치고 밥을 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방 문은 닫혀 있었고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현관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향한 곳은 여느 날과 조금 달랐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내린 곳은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번듯하게 올라선 건물 앞에서 도윤은 잠깐 멈춰 섰어요. 넥타이를 한번 고쳐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경비 직원이었습니다. 도윤이 네, 오전에 미팅이 있어서요 하고 답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엘리베이터 문에 도윤의 얼굴이 비쳤어요. 집에서의 그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펴져 있었어요. 10층 문이 열리자 직원 서너 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들이 이어졌어요.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탁 트인 사무실 한쪽 끝에 유리로 된 대표 집무실이 있었어요.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서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에 투자사 미팅 있고요. 오후 2시에 팀장 회의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번 달 배당금 확인하셨어요? 처리 방향을 알려주셔야 해서요. 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냥 적립해둬요라고 짧게 답했어요. 비서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집무실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윤은 잠깐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알면 더 나빠질 사람이야. 혼잣말이었어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어요. 오전 미팅은 1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투자사 관계자 3명이 앉았고 도윤이 정면에 앉았어요. 자료를 넘기며 설명하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잠깐 생각하다가 명확하게 답했어요. 머뭇거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말을 아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이곳에서의 도윤은 달랐어요. 미팅이 끝나고 관계자들이 나가자 도윤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손이 잠깐 멈췄어요. 서류안 귀퉁이에 찍힌 회사 직인 옆으로 대표이사 한도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글자를 잠깐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점심시간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햇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던 해겨울이었어요. 지아가 도윤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돈 많은 남자들 있잖아. 왠지 다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도윤이 웃으며 받았어요. 그럼 나는 안 나빠지게 살게. 지아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웃었어요. 소복하게 눈이 내리던 날이었고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하의 볼이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이 참 단순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그 기억이 사라지자 다시 텅 빈 회의실이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조용했어요. 도윤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눈이 잠깐 먼 곳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후 회의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아이들 계좌 이체권은 평소대로 진행할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대로요. 비서가 나가자 도윤은 서랍을 열어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이름으로 된 것과 하윤이 이름으로 된 것이었어요. 거표지가 살짝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채워온 것이었어요. 도윤은 잔액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소리 없이 서랍을 닫았어요. 지아 모르게 따로 만들어둔 계좌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앞으로 쓸 교육비, 혹시 모를 나를 위한 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칸 안에서 흔들리며 서 있었습니다. 옆 사람 어깨가 닿을 만큼 붐볐지만 도윤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아빠, 하윤이가 먼저였고 민준이가 뒤따랐습니다. 도윤이 몸을 낮춰 두 아이를 한꺼번에 안았어요. 하윤이가 도윤 목에 팔을 감으며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미안, 일이 좀 있었어 하며 하윤이 등을 토닥였어요. 안방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밥 먹었어?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민준이가 응, 아빠 거 남겨뒀어 하며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이 뚜껑을 덮은 채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가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도윤은 그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아이들이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하윤이는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민준이는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면서 그래서 하고 받았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식탁을 채웠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도윤은 서재에 들어가 불을 켰어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직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표이사 한도윤. 도윤이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어 아이들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민준이가 하윤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이가 아, 맞다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잠시 후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지하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어요. 친구를 만난다고 했고 엄마 댁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들을 그냥 들었어요. 캐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재에서 나오다가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지아의 핸드폰을 봤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나치려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화면 속 문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워.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도윤은 그 화면을 몇 초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돌아갔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지도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지아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한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아의 외박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하루였습니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이틀이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저녁마다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곧 와 하고 답했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사 서류를 살펴보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김태성, 영업팀 소속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직원이었어요. 도윤은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를 덮고 비서를 불렀어요. 김태성 씨 요즘 근태 어때요? 비서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외근이 좀 잦은 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은 퇴근 후 집 근처 작은 술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한 잔이었어요. 딱 한 잔만 마셨습니다. 안주거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한 잔을 비우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윤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도윤이 감정을 드러낸 것은 그 한 잔이 고작이었습니다. 지아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달려나갔습니다. 엄마. 하윤이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지아가 아이를 잠깐 안았다가 내려놨습니다. 손에 들고 온 쇼핑백을 거실에 내려놓으며 배고파 하고 말했어요. 마치 잠깐 외출하고 돌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였어요.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도윤을 마주봤어요. 우리 그냥 끝내자.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어요. 협의하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난 이렇게 못 살아. 도윤이 천천히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들은? 지아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도윤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 나는 못 키워. 그 말이 거실 안에 떨어졌어요.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아이들이 상처받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설득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건네는 말 같았어요.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미 생각 다 했어.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뒀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계속 소리를 냈습니다. 똑딱, 똑딱.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여름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었고 하윤이는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잔뜩 묻힌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도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와 하윤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자면서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작은 주먹이었습니다. 도윤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하윤이의 손을 살그머니 펴줬습니다. 그 손이 도윤 손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 이 아이들은 내가 데려간다. 도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참 뒤에야 일어섰어요. 아이들 이불을 한 번씩 올려주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도윤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저 한도윤입니다. 상담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 친권 포함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도윤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서재 불을 끄고 나오는데 복도가 어두웠어요. 안방 문 아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불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이들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도윤은 아이들 방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두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조용한 숨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감았다 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잠이 들었어요. 아이들 곁에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아이들 방 바닥에서 눈을 떴어요. 담요가 발목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두 아이를 봤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반듯하게 누워 자고 있었고 하윤이는 어느새 이불을 걷어차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하윤이 등 위로 이불을 다시 덮어줬어요. 그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방에서 나왔어요. 세수를 하고 부엌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이웃집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이미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어요. 도윤은 그 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그냥 내렸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민준이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주 입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하윤이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복, 양말, 얇은 점퍼까지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 옆에 책가방을 열어 교과서 몇 권과 필통을 넣었어요. 하윤이 유치원 가방에는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넣어줬습니다. 하윤이가 그 인형 없이는 잠을 못 잤으니까요. 아이들 짐을 다 챙기고 나서야 자기 것을 봤습니다. 도윤의 짐은 간단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꺼낸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어든 건 거실벽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이었어요. 작년 여름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액자에서 사진만 빼서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다가 짐들을 봤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하고 물었어요. 하윤이도 뒤따라 나오다가 자기 가방을 발견하고는 내 거다 하며 달려왔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두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아빠랑 같이 좋은 데 가는 거야. 좋아하는 것들 더 챙기고 싶은 거 있어?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뽑아왔습니다. 도윤이 제일 많이 읽어준 그림책이었어요. 하윤이는 서랍에서 색연필통을 꺼내 들고 이것도 하며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그래, 다 가져가자 하며 가방에 넣어줬어요. 그 소리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쌓인 짐들을 보다가 도윤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 지퍼를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진짜로 나가려고? 애들까지 데리고?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하윤아, 신발 신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아가 그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 애들은 두고 가. 왜 애들을 데려가? 도윤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 눈빛에는 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미 다 정리된 사람의 눈이었어요. 네가 못 키우겠다고 했잖아.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지아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잘 가. 당신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지아가 먼저 말을 뱉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꼭 쥐고 현관 쪽으로 걸었어요. 신발장 앞에서 아이들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민준이 것, 하윤이 것 차례로요. 도윤이 자기 구두를 신으려다 가방을 내려놨어요. 가방이 현관 바닥에 살짝 쓰러지면서 지퍼가 덜 잠긴 안쪽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왔습니다. 도윤이 미처 보지 못한 채 구두끈을 메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그것을 봤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하윤이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에 들어온 건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살짝 다른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하윤이가 그것을 들고 일어서며 민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 이거 봐. 민준이도 고개를 숙여 들여다봤어요. 두 아이가 그것을 들고 킥킥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지아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어요. 뭐야, 뭐가 나왔어? 하며 하윤이 손에서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냥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펼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멈췄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숫자 위에 고정됐어요. 한 번, 두 번 숫자를 세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어요. 지아가 통장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아의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막 깨달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통장과 도윤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모른 채 엄마 왜 그래? 하며 지아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아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통장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아는 꽉 쥔 채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밖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통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표지를 꽉 쥔 채였어요. 도윤이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통장 안 숫자에 고정된 채로 미동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 하며 지아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그 손길도 느끼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게 얼마야? 이게 진짜야? 지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숫자를 다시 세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 위를 더듬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그 숫자가 지아의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줘. 짧은 말이었어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아가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지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장을 내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관 안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팽팽한 공기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하윤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 그러고는 다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지아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방 끈을 잡아당겼어요. 도윤이 놓지 않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힘이 팽팽하게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현관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옷가지 몇 개, 서류 봉투, 그리고 책 사이에 끼어 있던 잡지 한 권이 펼쳐진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아의 시선이 그 잡지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흘끔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거기서 멈췄어요. 천천히 몸을 낮춰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제 전문 잡지였어요. 표지 한가운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남자.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잡지 속 얼굴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2번, 3번.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손에 들린 잡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표지 아래쪽에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창업가 한도윤 대표의 10년. 지아가 표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터뷰 사진이 나왔어요. 넓은 회의실에서 자료를 들고 서 있는 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는 회사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지아의 손이 그 회사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잡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풀렸습니다. 잡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잡았어요. 그 회사 이름을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이 다니는 회사였어요. 김태성이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닌다며 자랑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지아가 귀에 닳도록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지금 이 잡지 안에
도윤의 이름 옆에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그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잡지에 나왔어? 민준이가 잡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빠다, 아빠. 하윤이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콕 찍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자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아빠가 잡지에 나온 것이 신기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김태성이 당신 직원이야? 간신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짧게 답했습니다. 그랬어. 과거형이었어요. 이미 정리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가 지아의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지아가 잡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고르려는 것 같았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깔보고 한심하다 여겼던 그 남자가 지금 이 잡지 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 몰래 만나던 그 남자는 바로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 알고 있었어? 지아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어요.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천천히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지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지아가 그 잡지를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잡지 위에서 잠깐 겹쳤어요. 도윤이 손을 놓았습니다. 지아가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듯 미련 없이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자. 아이들을 향한 말이었어요. 민준이와 하윤이가 아빠 양옆으로 붙었습니다. 도윤이 두 아이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잠깐. 지아가 말했어요. 도윤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잠깐만 제발.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처럼 높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아가 잡지와 통장을 두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아이들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바깥 복도에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아이들과 함께 문 밖으로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한 손에 통장, 한 손에 잡지를 쥔 채로였습니다. 아이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져 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들린 잡지 속 도윤의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지아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현관 바닥에 짐을 싸다 남긴 옷가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윤이 낡은 내복이었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나고 색이 바랜 그 내복이었어요. 지아의 눈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지아는 현관 바닥에 떨어진 하윤이 내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낮춰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낡고 색이 바랜 내복이었습니다. 손 안에서 천이 얇게 느껴졌어요.
이걸 언제 마지막으로 빤 건지, 언제 새로 사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신경 쓴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태성이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또 신호만 울리다 끊겼어요. 지아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쓰던 블록이 구석에 쌓여 있었고 민준이 실내화가 현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아이들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는데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만큼 공간이 크게 느껴졌어요. 지아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였어요. 신호가 두 번 울리자 장모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 말을 꺼내자마자 목이 막혔어요. 장모가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지아가 더듬더듬 말을 이었어요. 도윤이 나갔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그리고 통장을 봤다고, 잡지를 봤다고.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라고? 장모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지아가 통장에서 본 숫자를 말했습니다. 또 침묵이었어요. 그러더니 장모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자초한 거야. 지아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하고 불렀지만 장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뭐라 했어. 사람을 잘 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아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눈 아래가 거뭇했어요. 소파에 앉아 도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도윤이 받았습니다. 나야. 우리 얘기 좀 해. 도윤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아가 잠깐만 직접 보고 얘기하면 안 돼? 가자 전화가 끊겼어요. 지아가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놨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뒤통수가 지끈거렸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도윤이 아이들 옷가지 몇 가지를 더 챙기러 집에 들렀습니다. 낮 시간이었어요. 지아가 집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아가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왔어. 잠깐만 얘기 좀 해. 도윤이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필요한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아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도윤이 서랍을 닫으며 일어섰어요. 지아가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 도윤이 팔을 천천히 뺐어요. 거칠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였습니다. 지아의 손이 허공에 남았어요. 처음부터? 처음이 어디였는지 기억해?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이 어디였는지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기억하기가 두려운 것 같았어요.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애들은 어떡하려고. 애들한테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짐 가방을 들었어요. 지아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 진짜 잘못했어. 진심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늦었어. 딱 4글자였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이 지아의 옆을 지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지아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관 앞에서 도윤 등 뒤에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도윤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 손을 느끼면서 도윤이 잠깐 눈을 감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옷자락에서 미끄러졌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복도에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도윤이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우는 것인지 숨을 고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아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텅 빈 현관이 있었어요. 신발장 아래 아이들 신발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것도 하윤이 것도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지아 측에서 먼저 서류를 냈어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이 숨겨온 재산이 있으니 절반은 자신의 몫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서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의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도윤은 그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해 두신 자료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법정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안에서 자료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지아의 외도를 입증하는 통화 기록, 잦은 외박 내역, 아이들을 가정부에게 맡긴 채 자리를 비운 날들의 기록이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진술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하게 준비된 자료들이었어요. 지아는 그것들이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고개를 조금씩 숙였습니다. 방청석에 장모가 앉아 있었어요. 늘 할 말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만 바라봤어요.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 청구, 기각.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아 측 변호사가 항소를 언급했지만 지아는 그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시선이 테이블 위 어딘가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풀렸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모가 지아 옆으로 다가왔어요. 지아가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장모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낮게 말했어요. 네가 자초한 거야. 지아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장모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지아가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복도 끝에서 장모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아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벽 스위치를 눌러 거실 불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텅 빈 거실을 채웠어요. 아이들 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누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인 것이었어요. 민준이 책꽂이에 책들이 빠진 자리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하윤이 서랍이 반쯤 열린 채였어요. 색연필통이 없었습니다. 지아가 그 방 안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태성이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김태성은 도윤의 회사에서 이미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회사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변변한 능력도 따로 쌓아둔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아가 믿었던 그 남자의 실체였어요. 화려해 보였지만 그 화려함은 도윤의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집 아이들인지 몰랐습니다. 그 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지아는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아이들과 새 집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크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였어요. 아이들 방에 침대를 들여놓고 민준이 책들을 책꽂이에 꽂아줬습니다. 하윤이 색연필통은 작은 책상 위에 올려줬어요. 토끼 인형은 하윤이 베개 옆에 세워줬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이 밥을 지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반찬은 계란말이 하나뿐이었어요.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하고 물었어요. 도윤이 응,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며 웃었습니다. 하윤이가 나는 이 집 좋아 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도윤이 하윤이 밥 위에 계란말이를 하나 올려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로 따뜻한 빛이 깔렸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이 그 소리를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이들 방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민준이와 하윤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토끼 인형을 꼭 껴안은 채였어요. 도윤이 두 아이 이불을 한 번씩 올려주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어요. 도시락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도윤의 어깨가 달랐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가벼웠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똑바로 당당하게였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짧게 답하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무실 창가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도윤이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 숨소리가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아빠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는 말을 따라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윤이 웃음소리도요.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펜을 들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이들과 이사한 집 창밖으로 목련 한 그루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봤어요. 출근 전 잠깐 창가에 서서 꽃봉오리가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렵 도윤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늘은 자기 것 하나가 아니었어요. 민준이 것, 하윤이 것, 셋이서 먹을 도시락 3개를 쌌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어요.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작은 소시지 몇 개. 도윤이 뚜껑을 닫으며 3개를 나란히 세워놓고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뿐이었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하윤이는 토끼 인형을 끌어안은 채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하윤아 일어나야지 하며 등을 살살 두드렸어요. 하윤이가 으음하는 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어요. 도윤이 그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겨줬습니다.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였어요.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지만 그릇은 3개였어요. 민준이가 시금치를 골라내려 하자 도윤이 3개만 하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5개 하며 흥정을 걸어왔어요. 4개. 도윤이 받아쳤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며 웃었어요. 하윤이가 그 옆에서 시금치를 아무렇지 않게 먹으며 나는 다 좋아하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하윤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학교 앞 골목을 걸으며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민준이가 교문 안으로 들어가며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민준이가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작은 등이 교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도윤이 그 자리에서 잠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걸었어요. 출근길은 예전과 같은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서 있는 자리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구석 쪽 손잡이를 잡고 시선을 발끝에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출입문 쪽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햇살이 차창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그 빛을 잠깐 눈으로 받았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의 인사가 이어졌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고 하나씩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인사를 받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받는 사람의 어깨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오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오전에 신규 투자건 미팅 있고요. 오후에 팀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번 달 적립금이 꽤 쌓였는데 운용 방향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이들 신탁 계좌에 추가로 넣어두세요. 절반은. 비서가 받아 적으며 나갔습니다. 오전 미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어요. 도윤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도시락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아침에 싸둔 반찬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도윤이 잠깐 멈췄어요. 아이들 도시락도 이 시간에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시금치를 4개만 먹을 거라는 것도요. 도윤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고는 밥을 먹었어요. 그 시각 지아는 혼자였습니다. 빈집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깥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집 아이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지아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 골목에서 아이 둘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테이블 위에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박힌 그 잡지였어요. 지아가 그날 이후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잡지를 집었어요. 표지를 봤습니다. 한도윤 대표의 10년.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었다가 내려놨어요. 잡지를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김태성에게서도 엄마에게서도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지아가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놨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도윤이 퇴근하며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골랐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재료, 하윤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그리고 저녁에 같이 먹을 삼겹살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는데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도윤이 얼른 집어들였습니다. 할머니가 고맘대 젊은이 하며 웃었어요. 도윤이 아닙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아빠, 오늘 뭐 사왔어? 하윤이가 장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나나 우유다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이가 떡볶이 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도윤이 오늘은 삼겹살도 하자 두 아이가 와 하며 손뼉을 쳤어요. 셋이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이 고기를 굽고 민준이가 상추를 씻었어요. 하윤이는 옆에서 마늘을 집어다 주겠다며 한 알씩 열심히 까고 있었습니다. 부엌이 좁았지만 셋이 부대끼며 움직였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하윤이가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더니 맛있어 하며 발을 탁탁 굴렀습니다. 민준이가 상추에 밥을 싸서 크게 베어 물었어요. 볼이 불룩해졌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탁 위에 섞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을 씻겼어요. 하윤이를 먼저 재웠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겨주자 금세 눈이 감겼어요. 민준이는 그림책을 한 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책을 펼쳤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반 페이지쯤 지났을까요? 민준이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도윤이 책을 덮고 이불을 올려줬습니다. 불을 끄고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골목 아래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목련 나무가지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꽃봉오리가 내일이면 더 벌어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가만히 그것을 바라봤어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얼굴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붙잡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도윤이 아이들 방문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민준이, 하윤이. 도윤이 그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돈만 보고 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주 긴 시간을 돌아서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텼고, 그래서 기다렸고,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용한 밤 안에서 도윤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윤은 끝까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사람을 붙잡은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살다 보면 도윤 같은 사람 곁에 있었는데 몰라봤던 적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